이 짐들 좀 집 안까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문 앞에 선 50대 여자가 운동복 차림 그대로 숨을 고르며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60대 남자의 심장은 갑자기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도움 요청인데도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과 묘한 울림이 숨어 있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내의 구박에 눌려 무가치한 하루를 보내던 그의 귀에 낮게 깔린 그녀의 존댓말이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단순히 짐을 옮기는 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상상이 스쳤습니다. 이제부터 황혼의 고독이 불러낸 치명적인 유혹,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 남자의 비극적인 결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김영호 씨는 한때 동네에서 이름난 인쇄소 사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의 활력을 느끼며 거래처에서 전화가 빗발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직원 3명을 두고 일할 만큼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손끝에서 찍혀 나온 전단지와 책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지요.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그리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광고가 대세가 되자 주문은 절반으로 줄었고 설상가상으로 빚보증까지 서게 되어 결국 인쇄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일군 가게를 잃고 난 뒤 그가 가진 것은 고장난 프린터 몇 대와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아내 송지연 씨와 함께 지내는 20평도 채 안 되는 낡은 전세 아파트 한 칸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노라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공사장의 망치질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자신을 비웃는 듯하게 들렸습니다. 영호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왜 그 보증을 섰을까? 괜한 욕심을 내서 이렇게 된 거지. 그 후 깊은 한숨은 그의 일상이 되었고 거실 한쪽에 놓인 소파는 이미 그의 몸에 깊이 패인 자국이 남을 만큼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시리게 하는 겨울바람에도 땀이 줄줄 흐르는 한여름에도 단 하루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야 전기세라도 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녁마다 집에 돌아올 때면 아내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갈라져 있었고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영호 씨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공기는 늘 무겁고 건조했습니다. 아내는 밥상을 차리면서도 말이 없었고 겨우 꺼낸 말은 내일은 장사가 좀 잘 돼야 할 텐데 같은 한숨 섞인 소리뿐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숟가락을 들 때마다 미안함에 목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미안하다고 말해도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고 밥이 나옵니까? 돈이 생깁니까? 차갑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그날도 영호 씨는 창문 너머로 스산한 가을바람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일까? 손에 남은 것은 값싼 소주병과 구겨진 담배꽁초뿐. 희미하게 깜박이는 가로등 불빛이 허공에서 흔들리듯 그의 인생 또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 송지연 씨는 매일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바구니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꺼지지 않았을 시간,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듯한 구부정한 허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늘어져 있었고, 굳은 살이 박힌 손에는 고무장갑 대신 낡은 장바구니가 걸려 있었습니다. 채소 도매상 앞에 도착하면 그녀는 다른 상인들과 함께 쌀쌀한 새벽 공기 속에서 물건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배추와 무, 시금치와 깨십, 온갖 채소들이 가득 담긴 박스들을 정리해 손수레에 싣고 나면 숨은 이미 가쁘게 차올랐지만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장 구석 작은 좌판에 자리를 잡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한 단에 1,000원이에요. 아주 싱싱해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늘 힘차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님이 몰려드는 시간에는 말도 섞을 겨를이 없었고, 손님이 뜸한 시간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렇게 종일 서서 손님을 맞이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는 점점 더 굽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 영호 씨와 함께 내야 할 전기세, 관리비, 그리고 하루하루의 끼니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집에 홀로 남아있던 영호 씨는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밝아오는 새벽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고생하며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집 안 소파에 주저앉아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인쇄소 사장이었던 자존심도 가족을 지탱하던 책임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내가 돌아와 땀에 젖은 어깨를 내려놓고 무릎을 주무르며 피곤해 겨운 얼굴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영호 씨의 가슴은 더 깊은 무력감에 잠겼습니다. 가장이 아니라 짐짝처럼 느껴지는 현실 앞에서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아내와의 대화는 필요한 말 몇 마디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미안하다 말하고 싶었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하루는 점점 더 깊은 침묵과 자책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호 씨가 사는 아파트 위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과 계단에는 분주히 오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발걸음이 가득했고 늘 조용하던 건물 안에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영호 씨는 무심코 창문을 열었다가 낯선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미,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살아가던 과부였습니다. 그녀가 눈에 띈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이웃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선미 씨는 이삿짐을 정리하는 와중에도 늘어난 티셔츠나 헐렁한 옷 대신 몸에 착 달라붙는 타이트한 운동복 레깅스 차림이었습니다. 상체에는 간단한 스포츠 브라톱과 얇은 집업을 걸쳤을 뿐인데 움직일 때마다 선이 드러나는 매끈한 몸매는 자연스레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상자를 옮기는 순간마다 탄탄한 허벅지와 군살 없는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 모습은 영호 씨의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위층에 과부가 들어왔대. 나이가 있어도 참 관리 잘하셨네. 이웃들의 작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영호 씨는 괜히 귀가 솔깃해졌고 커튼을 젖힌 채 그녀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살짝 흘러내리는 땀, 손등으로 이마를 닦으며 내뱉는 짧은 숨결. 그것은 평범한 이사 풍경일 뿐인데도 그에게는 묘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아내 송지연 씨는 그 시각 시장에서 돌아와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바닥과 구부정한 어깨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순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대비를 느꼈습니다. 한쪽에는 늘어진 옷차림에 고단한 아내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땀에 젖은 운동복 레깅스를 입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위층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 씨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혼자 산다니. 스스로 억눌러 보려 해도 선미 씨의 선명한 실루엣과 밝은 표정은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층에 이사 온 과부 박선미 씨는 몰락한 사나이의 가슴 속에 금지된 불씨를 피워 올리는 첫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영호 씨는 집 앞 계단에서 낯익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위층의 박선미 씨가 커다란 생수통과 장바구니를 두 손에 든 채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운동복 레깅스 차림의 그녀는 땀에 젖어 이마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한 걸음이 버거워 보였습니다. 순간 영호 씨의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무겁지 않으세요?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그의 말에 선미 씨는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곧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 들기에는 너무 버겁네요. 영호 씨가 생수통을 어깨에 올려 매자 선미 씨는 양손이 가벼워졌는지 한숨을 내쉬며 계단 손잡이에 잠시 기대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에는 힘듦 속에서도 묘한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나이에도 관리가 잘 된 몸매와 눈빛은 도저히 평범한 이웃으로만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맞아요.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혼자 계시니까 더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원래는 남편이 함께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제가 다 감당해야 하니까요. 순간 영호 씨의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혼자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 한켠에 와 닿은 것이었습니다. 아내 지연 씨와의 메마른 일상과 달리 선미 씨의 말투에는 어쩐지 외로움과 공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윗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선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짐들집 안까지 좀 옮겨주실 수 있으세요? 영호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부탁일 뿐인데 그 속에 담긴 묘한 울림이 그의 본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인의 집 안 풍경이 그의 시야에 들어온 순간 영호 씨는 알 수 없는 떨림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호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이 앞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금지된 인연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지만 어쩐지 휑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자의 흔적이라곤 전혀 없는 집, 오래전부터 혼자 살아온 사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혼자 하려니 너무 벅찼거든요. 선미 씨가 물 한 잔을 내밀며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웃끼리 당연히 도와야죠. 잠시 대화가 끊기자 선미 씨는 컵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다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버티려고 했지만 끝내 함께할 수가 없더군요. 그 뒤로는 늘 혼자입니다. 영호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부라는 말로만 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끝에 홀로 서게 된 여인의 고단한 세월이 오롯이 스며 있던 것이지요. 선미 씨는 이어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낮에는 운동이라도 하며 마음을 달래지만 집 안에 들어와 문을 닫으면 정막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웃을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말은 곧 영호 씨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와는 늘 부딪히기만 하고 대화도 끊겼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짐처럼 느껴져서 가끔은 제 존재가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끼리만이 알 수 있는 고요한 공감이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선미 씨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 곁에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영호 씨의 손이 떨리며 그녀의 손등 위에 얹혀졌습니다. 망설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갈증과 공허함이 결국 이성을 무너뜨렸고 두 사람은 끝내 넘지 말아야 할 금기를 깨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 안에는 거친 숨결과 떨리는 손길만이 남았습니다. 영호 씨는 잊고 지냈던 남자로서의 자존감을, 선미 씨는 여자로서의 설렘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순간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무너진 금기의 선은 다시 세워지기 어려웠습니다. 선미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호 씨는 이미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송지연 씨가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가고 집이 비워지는 시간, 영호 씨는 자연스레 위층을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선미 씨는 늘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간단히 차를 마시며 시작된 대화는 곧 손길로 이어졌고 손끝은 다시 서로의 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미래는 점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저도 그래요. 이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공허합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외로움은 깊이 공명했습니다. 영호 씨는 잊고 지냈던 활력을 되찾는 듯했고 선미 씨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설렘을 되살렸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낮잠을 청하는 순간들은 마치 오래전 신혼부부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달콤함 뒤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며 아내가 돌아올 시간을 계산해야 했고 문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부부 이상의 관계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호 씨는 선미 씨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충족감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집에 돌아가 아내와 마주 앉으면 죄책감이 몰려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조차도 위층을 향한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금기를 깬 이후 점점 더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서로의 공허를 채워주는 비밀스러운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부가 나눠야 할 애정을 이제는 위층과 아래층이라는 얇은 층간 사이에서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이어가던 어느 날 밤, 영호 씨는 지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아내의 송지연 씨를 바라보다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그녀의 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무릎을 주무르는 아내의 얼굴에는 피곤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세월과 고생의 흔적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드셨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잔소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영호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늘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이라 몰아붙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고단한 삶을 홀로 짊어진 여인의 피로와 애환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아내의 굳은 손마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을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손에 보답하기는커녕 위층에서 다른 여인의 손을 붙잡고 위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목을 조르듯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던 영호 씨의 머릿속에는 온통 복잡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선미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분명 달콤하고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고단한 얼굴을 마주할 때면 그것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버텨온 아내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양심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잘못된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요. 설령 다시 외롭고 답답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여인에게 마음과 몸을 기댄다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호 씨는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선미 씨에게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미 씨,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는 이렇게 지낼 수 없어요. 그러자 선미 씨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지며 날카로운 눈빛이 번졌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와서 발 뺀다고요?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매섭게 떨렸습니다. 영호 씨는 간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발 조용히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선미 씨는 차갑게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그럴 줄 아세요? 위층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아파트에 다 퍼뜨릴 겁니다. 사람들이 알면 당신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영호 씨의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동네 소문에 예민해 있던 그는 그 협박이 곧 현실이 될까 두려워졌습니다. 아내가 알게 된다면 가정은 산산조각 날 것이고 평생 쌓아온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고 떠나야 한다. 방법은 금매뿐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소문이 번지기 전에 벗어나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라 기숙사와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었기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직접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호 씨는 부동산을 통해 서둘러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값은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녘 짐을 싣는 트럭 앞에서 그는 손에 땀이 흥건히 고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둘러 박스를 옮기는 동안 위층 창문에서 희미하게 커튼이 젖혀지는 기척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영호 씨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지난날의 흔적을 뒤로 한 채
아파트를 떠나갔습니다. 아파트를 급히 팔고 떠난 뒤 영호 씨와 아내 지연 씨는 오래된 단층 주택으로 옮겨왔습니다. 낯선 골목길과 허름한 담장은 시작부터 불편했지만 적어도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집의 공기는 비록 퀴퀴했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한결 가벼웠습니다. 영호 씨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구인 광고를 뒤지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야간 경비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성실히 일할 사람을 찾는 자리였기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체력은 좀 드시겠습니까? 면접관의 질문에 영호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젊을 때 현장에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단지를 순찰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땀 흘리며 걷는 시간이 그에게는 속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은 아니다. 그 생각이 마음 한편을 조금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작은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다녀와 직접 밥을 짓기도 했고, 때로는 지연 씨 몰래 동네 꽃집에서 작은 꽃다발을 사 오기도 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 앞에 따뜻한 국과 밥,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을 때 지연 씨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런 걸 다 차려놨어요? 영호 씨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 고생하는데 나도 이제는 뭔가 해야죠. 이제라도.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흘기던 아내도 그의 반복된 작은 정성 앞에서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꽃다발을 건네자 지연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받아 보게 될 줄이야. 당신 어디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음 속에는 의심과 함께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못한 거 많지요. 하지만 이제는 잘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났고 집안 공기는 전과 달리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영호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되새김질하기보다 앞으로의 날들을 아내와 함께 채워가고 싶다는 다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단층 주택의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경비실의 의자는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영호 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밤마다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며 불빛을 확인하는 그 순간조차 그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소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지연 씨를 위해 끓인 따뜻한 국과 정성스레 담은 반찬, 그리고 퇴근길에 들른 꽃집에서 사온 작은 꽃 한 송이. 지연 씨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심을 받아들이며 잔잔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미소는 영호 씨에게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달콤한 유혹은 순간의 불꽃처럼 강렬하지만 금세 사라지고 진짜 행복은 평생을 함께해 온 배우자를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싹 튼다는 사실을요. 위층 여인의 눈빛이 잠시 가슴을 흔들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을 붙들어 준 것은 세월을 함께 견뎌 온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지친 발걸음을 이끌며 나가는 아내에게 물 한 잔 건네는 일, 장마철 젖은 신발을 말려두는 일, 힘겨운 하루 끝에 수고했다 한마디 전하는 일. 그런 작은 정성과 마음이 모여 평생을 지탱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언젠가 사라지고 나면 그 공허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오늘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를 전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며 느끼신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되고 때로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또 하나의 삶의 지혜가 됩니다.